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이런 양극화가 심각했던 이번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제 및 정책 변화들로 인해서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성공 투자를 위한 모든 팁들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오늘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은요,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출연을 하셨는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장마는 물러가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방송들 보거나 또는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이제 정보들이 굉장히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정보만 제가 오늘도 꼼꼼하게 아주 분석해드리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본부장님과 함께 이렇게 꼼꼼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요. 02-2077-6356번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생생부동산 클리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팁을 알아보기 전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하고 넘어갈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7111님께서 강남구 개포동 대치 2단지에 거주 중입니다.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아파트인데 언제쯤 팔아야 좋을지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본부장님, 어떤 매도 타이밍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 이 대치 2단지 아파트가 제가 2년 전, 3년 전에 네. 굉장히 제 고객님들한테 권유해드렸던 그러한 이제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 아파트를 지금 이제 문자 주신 분의 고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거주 중이시죠? 네. 예, 거주 중이신데 지금 이 아파트를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제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이 아파트는 지금 안전진단 B등급을 받아가지고 그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대폭 강화를 시킨다라는 이제 서울시의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리모델링 단지 중에서도 최대 단지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지금 당장 팔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치 2단지는 일단은 W 역세권이죠. 이 3호선과 그리고 이제 분당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강남 하면은 그 녹지가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이제 양재천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지역 개포동 이 지역 일대가 학군 또한 또 우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키우는 그러한 이제 그 신혼부부나 이제 또는 이제 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영동대로를 끼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개발 축이라 할 수 있는 영동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이제 세택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파는 그 시점을 저는 이렇게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리모델링이 완공하고 나서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어떨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거주 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여기를 올 전세로 두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빌라로 가시는 건 어떨지. 근데 빌라로 가되 올 전세로 가는 게 아니라 반전세식으로 가서 나머지 그 갭만큼은 다른 곳에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어떠한 큰 차익을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리모델링 후에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도 좋겠다 이렇게 분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4782님께서 구로구 구로동의 럭키 아파트 20평형대를 투자용으로 매수해도 좋을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매도 문의가 아니라 사도 좋을지 매수 문의인 것 같습니다. 럭키 아파트 지금 사도 괜찮은 걸까요? 네, 럭키 아파트. 네. 럭키 아파트가 이 지역이 만약에 시청자님이 실거주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은 매수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투자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투자용. 근데 투자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럭키 아파트는 일단 여기도 또한 더블 역세권이죠. 2호선과 그리고 7호선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인 매물 그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 지역 또한 학군도 좋습니다. 학군도 이제 막 뛰어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자녀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학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조금 이제 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어서 조금 약간은 부정적인 요소는 바로 이제 그 차이나타운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건너편이 이렇게 차이나타운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의하신 이 럭키 아파트 2호 일대는 조금은 이제 주거하기 있어서 조금 쾌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용으로서는 괜찮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는 해마다 어떠한 이제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익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차라리 여기를 투자하느니 도심 쪽에 소형들, 소형 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그것도 도심,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781님, 뭐 거주용으로는 괜찮지만 투자용으로는 반대한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혹시나 다른 투자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김창범 본부장님께서 진행하시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알려드릴게요. 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세금 대책 총정리라는 주제로 7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문의 주세요. 네, 정말 하루하루 바뀌는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궁금증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더 자세하게 세미나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조세에 대한 이제 그 보유세에 대한 인상안이 지금 발표가 되면서 다주택자라든지 또는 이러한 이제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팔아야 되는지 또는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이제 고민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번 세미나를 가짐으로써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꼼꼼히 좀 상담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1시에 삼성중앙역에서 진행합니다. 네, 세미나에서 이런 하반기 투자 전략과 그리고 절세 방법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본부장님께서 챙겨오신 투자 팁 들어볼까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투자 팁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총 500곳을 이제 재정 2조 원 그리고 여기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을 투입을 해서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여 개발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14곳이 추가로 지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기존의 13곳에서 14곳이 추가로 지정이 됨으로써 27곳이 이렇게 이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과연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제 기반형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중심 시가지형으로 개발 형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린 일반형으로 이러한 이제 개발 형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최근에 14곳이라는 곳에 대해서 먼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예전에는 용산 그 전자상가가 굉장히 활발했었죠. 어떠한 이제 소비층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통의 그러한 이제 형태가 좀 변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몰락한 감은 있는데 이러한 이제 그 지역들을 옛 기능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소규모로 개발을 한다라는 게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개발이긴 하나 이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체가 다릅니다. 주체가. 먼저 이제 뉴타운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개인이고 그리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동체, 민간 공공 합동이죠. 그래서 주체가 다른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크게 본다 하면은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 부분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타운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통합 개발을 한다라는 건데 이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조금씩 변화를 시킨다라는 그러한 이제 개발의 형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도시재생이 뉴타운과 어떠한 이제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알았으면은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저는 그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 국내 사례 중에 참 이곳을 뽑고 싶습니다. 이 사진 보면은 아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부산의 감천마을입니다. 이 감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6.25 당시 피난지였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국의 산토리니라 불리우는 관광지가 형성이 되었죠. 이곳이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이제 재개발이 논의되었지만 원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도시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관광 인원들이 몰리고 그리고 또 여기에 최근에 2016년에는 그 최고 상인 대통령 상까지 수상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형태가 바로 이제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그 해외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인이나 미국 그리고 독일 이러한 이제 소지역 에서도 대표 지역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해 온 지역은 영국의 세필드시 바로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철강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된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철강 산업이 쇠퇴되면서 이 지역 자체가 낙후된 지역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떠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인구라든지 또는 일을 하고 있는 인구라든지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여기를 그 영국시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개발을 했냐면은 그 쇼핑몰을 조성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 유서 깊은 역사, 문화, 건축물들을 보존을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았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 지역이 어떠한 형태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냐면은 하나의 큰 관광 자원으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임대료 상승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도시 재생으로 개발이 됨으로써 낙후된 그러한 이제 지역들을 조금씩 개발함으로써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국내외 사례와 함께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순서에는 또 본부장님께서 챙겨오신 이런 핫한 지역 정보 한번 들어볼 텐데요. 부동산 정보 바로 먼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일가의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2018년 7월 말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네요. 8층 건물 중 7층으로 매매 금액은 1억 9,5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1,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영등포구 양평동 일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네. 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에서도 이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이 굉장히 더딘 그러한 이제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주변이 소규모로 개발이 됨으로써 어떠한 차이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바로 영등포구 양평동 오피스텔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제 그 입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가장 가까운 역을 뽑자 하면은 바로 이제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W역세권이죠. 2호선과 5호선. 그렇기 때문에 2호선을 이용을 해서 강남, 여의도
그리고 또 종로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5호선을 이용을 한 다음에는 마곡지구까지 이렇게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어떠한 이제 쇼핑이라든지 학군 이러한 이제 그 주거에 있어서도 어떠한 이제 주거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영등포 그 구에서 아파트 청약률 이러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그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청약 경쟁률이 900대 1까지 굉장히 높은 청약률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청약률이 나왔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 지역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고소득자가 계속해서 몰리고 그리고 어떠한 개발 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투자했을 때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 차후에는 큰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대에는 이러한 이제 업무타운이 이렇게 이제 크게 형성이 되어 있죠. 제가 항상 그 시청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투자할 때 앞으로는 이제 인구 감소도 그렇고 서울시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은 업무타운과 밀접되어 있는 또는 직주 근접이 강한 그러한 이제 지역들만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업무타운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만이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도 또는 단기적인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등포구 그 일대에 이러한 이제 그 사업지를 한번 업무타운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마곡지구 그리고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의도라는 이러한 이제 대형 업무타운을 끼고 있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층 또는 학생 수요층까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이 굉장히 낮은 그러한 이제 임대차 시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월세나 또는 이제 전세로 놓았을 때 어떠한 이제 쉽게 임대 가격이 하락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그 개발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은 그 최근에 그 박원순 시장이 이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겠다. 이런 이제 개발 사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의도에 있는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대략 한 6천여 세대 정도 되는데 이 재건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복합 개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MBC 부지 그 일대도 복합 개발을 하고 그리고 현재 한참 개발 중인 이 파크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 역시 이러한 이제 업무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직장인 수요층이 계속해서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에 있는 양평동 역시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화 산업이 이미 추진 중에 있죠. 그 서울 안에서도 이 지화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도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경부간선 도로라든지 동부간선 도로라든지 제문포 길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착공이 들어간 바로 이 지화 산업길은 이 서부간선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막히는 구간인데 여기를 지화 산업으로 해서 완행 구간, 급행 구간을 나눔으로써 조금 더 교통 체증을 풀릴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녹지 공간이 이렇게 이제 그 지상에는 녹지 공간을 만듦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제 편의시설을 만들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제목포길 지화 산업의 지금 이제 굉장히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차익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차익도 톡톡히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 동으로 이루어지는 총 72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그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 주차 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로비가 굉장히 크고 이러한 이제 건축물이고 그리고 여기는 분리형 원룸입니다. 오픈형 원룸이 아니라 분리된 공간. 그러니까 방과 거실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 세입자들, 미혼자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층간 높이가 보통은 이제 건축물들이 2.4m로 보통 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 오피스텔은 2.6m로 굉장히 높은 이러한 이제 건축물이다 보니까 조금 딱 호실을 들어갔을 때 탁 트인 그런 이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이제 호실과 그리고 층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옵션들 사항이 어떠한 이제 전자제품들, 가구 이러한 것들까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으로는 매매가가 1억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현재 지금 전세로 1억 8천만 원에 지금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돈이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바로 1,500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당장은 월세를 받을 수는 없지만 차후에 이 전세 세입자를 퇴실을 시키고 다음에 월세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1,000에 70 정도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투자금이 약 한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이제 그 세미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기가 참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보유를 계속 해야 되는지 참 고민들 많으실 건데, 우리는 이런 지금 시기에는 참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죠. 근데 이런 불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투자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형이면서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죠. 바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어떠한 절세 효과까지 톡톡히 얻어보고 이러한 이제 그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은 분명한 거는 어려운 시기에서도 불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투자 물건들이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보시고 지금 상단에 번호가 나가니까 어떠한 고민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물건 상담이라든지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정말 불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곳인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그래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 전에 유의점이 있다면 좀 그쵸. 짚어주세요. 항상 좋은 점만 있을 수는 그쵸.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그 시청자들 또는 이제 그 대면 상담하는 그러한 이제 고객님들과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남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친구를 믿고 투자를 한다라든지 또는 동네 누굴 만나서 투자를 한다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데 결과를 들어보면은 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고 전문가를 꼭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꼭 가셔가지고 임장 활동을 꼭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 지역이 어떠한 곳인지, 공실률이 높은지 낮은지 또는 이 금액으로 임대가 맞춰줄 수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보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카더라 통신 믿고 그냥 무작정 투자하지 마시고요. 직접 임장 활동도 가시고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함께해 주신 위버라인 김창범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